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7의 7번째 강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고위층 관료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꼬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 인생이 꼬이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일도 힘들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는 이제 점집에 가서 점을 봤더니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만난 날, 그걸 풀러 가겠다고. 물론 이제 큰 돈을 들이고 그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풀이를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만 보고 누구의 인생이 행복해 보인다든지, 또 저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 거라든지, 그렇게 속단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높은 지위에 있고 돈도 많고 명예가 있는 사람도 다 인생을 살아가는 아픔이 있는 법입니다. 사실 어느 인생치고 꼬이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 정말 잘 풀렸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자기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연봉이 한 3억 5천 되죠. 어느 외국계 회사의 CEO로 있는데 성과급까지 하면은 최대 5억까지도 1년 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요즘 몇 달 전서부터 작년부터 표정도 밝지 못하고 항상 화가 난 표정이고 사람들이랑 연락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 외국계 회사 본사에서 그 사장을 자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르려고 하는데 자를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 계약을 했고 굉장히 이 사람한테 유리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이 사람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몰아내려고 하냐면은 자기 스스로 나가게끔 만들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도 꾸며주고 그 사무실 안에서 혼자서 사무도 보고 일도 보고 했으나 그 책상도 바깥으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과 같이 사무실을 써야 합니다. 굉장히 좀 치욕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제 본사에서는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실적을 따져대고 문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장과 다른 직원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회사에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사람들은 요즘 이제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는지 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 밑으로는 줄을 서지 않죠. 그리고 이 사람의 오른팔마저도 잘라버렸습니다. 그 연봉을 생각하면은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죠. 그런 고액 연봉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하루하루 당하는 일들,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분노감도 치밀고 아침에는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하다가도 그래 하루하루 버텨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남들이 볼 때는 메르세데스 S500도 타고 포르쉐도 2대나 끌고 다니고 집도 좋은 데 살고 있고 연봉도 뭐 몇 억씩 하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그의 속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처음에 그 사장으로 영입될 때만 해도 인생이 풀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인생이 꼬인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건 제가 아는 사람들의 사례고요. 누구나 다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인생이 꼬인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안철수 씨죠. 저는 안철수 씨의 안티는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자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제일 잘하는 분으로. 이게 부유한 의사 아버지를 두고 공부도 잘해서 정말 명문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기초의학을 생리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바이러스를 연구하다 보니까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를 만들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경철 씨와 함께 청춘 콘서트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많은 인기를 누렸고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하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 본인도 거기에 또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고 서울시장 선거에 이제 후보로 나갔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막판에 양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대권에서도 결국은 문재인 후보한테 또 한 번 양보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권을 향해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지금 그래도 이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지만 결국 현실의 한계를 느껴서 민주당과 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욕을 많이 먹었죠. 도대체 새 정치는 무엇이냐? 그는 이제 민주당과 합당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대권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 아사리판이라는 정치판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하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이제 보궐선거까지 나가게 됐죠. 거기서도 어떻게 그 지역구에 나갈 수 있냐 하는 욕을 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이나 그는 양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양보는 없다. 대권만이 그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대권까지 그는 전전긍긍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 대권을 잡지 못하면 그는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 말을 바꾸기를 한다, 맨날 간만 본다 하는 그런 오명에서 그런 오명을 들으면서까지 여기에 판을 들여놓았는데 이제 대권이라는 게 뭐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는 아마 노심초사하면서 지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정치판에 들여놓으면서 사실 그의 인생은 꼬인 거죠. 그래, 이런 게 바로 이제 제대로 인생이 꼬였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청춘 콘서트나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젊은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또 살아있는 멘토로서 지냈으면 그의 삶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지금 TV에 나오는 예전에 이제 정치판에 뛰어들기 전의 모습이 이제 전혀 없습니다. 얼굴은 정치판에서 얻은 상처로 인해서 이제 굳어질 대로 굳어졌고 대권을 잡아야만 그가 지금까지 한 말 바꾸기 또는 거짓말, 잘못된 행보들이 합리화되기 때문에 그는 이제 과거에 어눌하고 순수한 또 순진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말 바꾸기라고 행보를 바꾸다 보니까는 인터넷에 엄청나게 악성 댓글이랑 그를 비난하는 뭐 글들이 올라왔죠. 사실 그 안철수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정말 조용히 연구만 하고 조용히 CEO로 지냈고 이러면서 칭찬만 받았던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욕을 먹고 있었으니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그건 또 드러내놓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상처도 정말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제 그는 정치를 그만두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계속 가자고 하니까 그 정치판에서 달고 다른 정치인들 속에서 야합이랑 겉모술수의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가 수백억 재산가의 국회의원이면 뭐 하겠어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고 자신의 미래가 이제 불투명해져 버렸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이제 자기 모든 순수함을 다 던져버려서 이제 그의 이미지는 예전의 이미지가 아니죠. 이제 그는 꼬인 인생을 누구처럼 뭐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풀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이 꼬여버렸습니다. 사실 잃을 게 없으면 꼬일 것도 없어요.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그저 평범하게 살고 단순하게 사는 사람에게 꼬일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행복한 삶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평범한 삶에 만족하지는 않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고 더 많은 명예를 가지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죠. 온 세상을 얻더라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은 아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모두 다 느끼실 거예요. 물론 저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저 돈도 명예도 지위도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인생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일이 좋아서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돈도 명예도 지위도 따라준다면 좋은 일이고, 꼭 내가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마음 먹고 달려들면 항상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인생이 너무나 힘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때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행복해질 텐데라고 하면서 현재를 잃어버리고 계속 미래에 저당 잡힌 채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명예도 더 가져야 되고 아파트도 큰 걸로 얻어야 되고 이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되다 보면 이제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거를 가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가질 수 없는 걸 가지려고 하니까 결핍감이 생기게 되고 인생이 항상 아쉽고 허전하고 자신 인생이 꼬이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더 꼬인다고 생각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바라는 바 없이 그냥 순리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지 외적인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영구히 행복하게 하지는 않죠. 결국은 또 다른 걸 찾게 되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모두들 꼬였다고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대로, 지위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다들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생이 어디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돈이 많은 부모를 좀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좀 더 키가 크고 외모도 좀 잘생겼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원하던 대학에 좀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친구를 좀 잘 사귀어서 좀 내 친구 덕도 보게 되고, 그런 것은커녕 친구 잘못 만나서 또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갔지만은 느닷없이 그 회사가 또 부도가 나서 실업자 신세가 되기도 하죠. 또
그렇게 귀하게 키웠건만 애들은 삐뚤어지기도 하고 자기 고집을 부려서 애들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들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꼬이지 않은 인생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꼬였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힘든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평탄할 수가 있겠어요. 이리저리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법이고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는 게 다반사고 내가 원하지 않은 질병에 걸리는 것이 인생인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인생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저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의 세계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의 연속이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얻을 수도 없고 내가 바란다고 해서 다 가질 수도 없고 내가 건강하고 싶어도 질병은 찾아오는 것이라고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이 꼬인 것은 풀리는 법입니다. 그게 인생인 것을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꼬였다고 한탄하면서 술을 마셔서 그걸 풀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꼬이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꼬인 걸 정상적인 일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인생은 이제 꼬이지 않게 보이는 법입니다. 자꾸 꼬였다 생각하니까 점점 더 인생은 비참해지고 어려워지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집단 최면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인생은 항상 잘 풀리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항상 건강해야 된다고 믿는 집단 최면입니다. 하지만 그 최면에서 풀려나서 누추한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누추한 현실이 사실 우리 인생의 맨 얼굴이죠. 그런 누추한 현실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그곳이 바로 우리네 인생 이제 편해지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누추하면 어떻고 비루하면 어떻습니까? 마음 편하면 되는 거죠. 그 마음 편한 자리는 바로 꼬인 것이 바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펼쳐집니다. 그리고 꼬인 인생이 그때서야 제대로 풀리는 거죠. 자, 여러분. 모두들 꼬인 인생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건 그냥 인생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